안녕하세요, 문상건입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여행자서전반이라는 강의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여행자서전반은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그런데 열리는 과정이 조금은 특별해요. 이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는 분기당 약 160개의 강의가 열린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강의하던 시기에는 모든 강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3개 강의만 오픈을 해서 강의를 운영했었거든요. 이 3개 강의가 뭐냐면, 강남구청에서 주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했었다고 해요.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저를 담당하는 복지사님과 제가 여행자서전반을 공모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선발된 3개 프로그램은 코로나 속에서도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반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의 강사료는 좀 적게 책정이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규정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섭외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락이 오시면 강의료가 적어서 죄송해요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쩔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사실 강사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건 하루에 1시간만 해도 2시간이지만 강의가 끝나도 거의 시간대와 상관없이 계속 수강생분들과 글을 쓰고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잠깐 만나러 가는 시간이지, 이 과정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24시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이 기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셨던 이유는 아마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편성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여행자서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여행작가 과정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수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작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는 덩치 큰 협회나 기관들이 충분히 있고, 여행 작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받는다고 해서 이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다시 재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행 작가라고 하는 건 좀 자극적이고 이 소비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글쓰기를 통한 책 출간 과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은 멀리하고 싶은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이 출간되는 건 좋지만 무조건 책을 출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글들을 쓴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책의 출간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글을 쓰고,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내면의 발전도 있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자서전이라는 강의명을 짓게 됐어요. 여행자서전은 간단해요. 누구나 여행을 해본 적은 있잖아요. 아니면 여행을 바라기도 하죠. 내가 기억나는 여행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을까? 그걸 떠올려 보면 맛집을 찾아가거나 좋은 호텔에서 자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마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가 내 가슴 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서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 페이지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강의 오픈하기까지. 왜냐면 처음에 제가 컨택을 받은 건 2020년 2월이고 4월에 개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4-5번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원래 총 12주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3달 정도 걸리는 과정이죠. 언제 강의를 오픈할지 모르니까 다른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2020년은 오로지 이 프로그램이 제 1순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가 10월 21일 날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이고, 이때부터 3달을 수업하게 되면 2021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언제 코로나가 재확산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 2회 강의를 하고 6주 동안 이 과정을 마무리 짓기로 해요. 처음부터 이런 제안이 왔다면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6주 만에 우리의 글을 묶어서 한 권의 문집,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기다리면서 한 7, 8개월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커리큘럼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6주 만에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착착 맞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단순하고 촉박하고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해요. 6주 만에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 2회 수업 기준이에요. 마지막 3회 수업, 한 1주 반 정도는 사실 원고를 손볼 수는 없어요. 그 시점에는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인쇄소로 넘기고 책이 인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 있는 4주 반 동안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촉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거의 중반 무렵이에요. 초반에 한 2주 반 정도는 원고 쓰라는 얘기를 저는 하진 않아요. 그럼 그때는 뭘 하느냐? 그냥 한 10초, 2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길이의 문장을 잘 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좋은 글을 보고요. 우리가 평소에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이게 좋은 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글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숨은 메시지는 뭘까? 이것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어느 순간 책상에 앉아서 한 번에 쭉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고를 쓰는 건 한 1주 정도 제가 시간을 들였고요. 그 다음 1주는 이 원고를 조금 더 고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자인하고 인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주지만 6주 내내 막 글쓰기야 씨름해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의외로 단순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가 드리는 거죠. 자서전이라고 하면 너무 무거운 분위기죠. 근데 여행이라고 하면 한없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 자서전이 합쳐지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자서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행에서 어떤 성찰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글을 볼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적당한 지점을 조율이 되는 게 여행 자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많이 노력했던 부분은 뭐냐면,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분이 참여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면서 의사 전달을 빨리 할 수 있는 보고서나 압축된 형식의 문서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취미로 독서가 생활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일기 같은 글쓰기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독서나 글쓰기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자기만 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읽힐 수 있는 문장을 쓰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는 글쓰기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학습 정도나 역량과는 연관이 적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인 거죠. 시니어 수강생분들을 만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요구하는 글쓰기의 분량만, 그러니까 이야기만 결국 털어놓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그랬는데도 좋은 글이 안 나온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글쓰기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고 계세요. 시니어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자기 내면의 성찰과 감동을 전달하실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전달만 되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만약 원고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뒤죽박죽이고 이 얘기 같다 저 얘기 같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서사만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한다면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도와드린다는 게 뭘 대신 써드린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간단한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편집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유능한 작가들도 편집자를 통해서 더 좋은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이면서 이분들의 글을 또 편집하는 에디터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고 나서 되게 보람 있었던 건 강의 마지막 날 수강생분들께서 강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그동안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인생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많이 해두셨대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정리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자서전을 쓰시는 거죠. 그분은 이제 자신만의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이 여행 자서전이 조금 더 많은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정규 프로그램, 은퇴자를 위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시니어분들께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셔야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많은 기회가 닿고 또 함께 여행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